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귀농, 귀촌 또는 귀어, 어촌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귀농, 귀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귀농, 귀촌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셔서 귀농, 귀촌에 성공하신 분들보다 귀농 귀촌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무작정 귀농 귀촌을 꿈꾸신다면 귀농 귀촌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자, 오늘 귀농 귀촌을 하면서 스스로 나는 여기에서 귀농 귀촌에 적당한 사람이냐 적당한 사람이 아니냐에 대한 자가진단법, 자가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와 이 자가진단을 하면서 귀농 귀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요. 임플란트 타이거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근무했거나 또는 일선에 있었던 일에서 물러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스스로 이제 옛날에 과거의 내가 아니었구나. 잘 나가던 시대의 호랑이가 아니고 이제는 이빨도 다 닳고 발톱도 다 빠진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문득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실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직장이나 은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은퇴를 했을 때에 겪었던 그런 과정 중에서 참 정말 이제 50대가 넘고 또는 60대가 넘으면 이게 이빨 빠진 호랑이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이빨 빠진 호랑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마음 한번 딱 바꾸면 평생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닌 임플란트 한 타이거. 호랑이는 이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빨이 그야말로 가장 이 발톱과 이빨 이게 호랑이에게는 가장 큰 무기인데요. 자, 이빨은 의료 수준도 높아지고 임플란트 하면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고 나도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처럼 정말 용기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 별명을 그럼 임플란트 타이거로 지었는 것은 어때? 해서 임플란트 타이거로 제 닉네임을 지은 것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빨 빠진 호랑이가 계신다면 저처럼 임플란트 타이거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농촌의 귀농을 꿈꾼다. 귀농 참 우리가 유유자적 정말 이 농촌에서 노년 황혼기라 그러죠. 여유롭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이렇게 가끔씩은 일몰 석양도 즐기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도 되돌아보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꿈꾸는 것과 귀농 귀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6가지 중에 다 내가 이걸 견뎌낼 자신이 있는가 한번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 그리고 어촌에서도 산촌에서도 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노동의 형태로 본 1차 산업의 형태인데요. 물론 이제 기계화도 돼 있고 그리고 많이 준비를 해서 가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내시겠지만요. 여러분 건강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건강, 체력 이게 사실 엄청난 노동 강도를 요합니다. 물론 기계화돼서 트랙터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는 산업화된 수준의 기계화 그리고 자동화 이런 것들도 꿈꾸시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사실 노년에 너무나 위험성이 크다.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낸다. 수익을 내면서 귀농 귀촌을 꿈꾼다라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부터 도전해야 하는 귀농 귀촌이고요. 지금 우리 은퇴자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유자적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 최소한의 소득 정도를 우리가 바라고 귀농귀촌을 해도 소득을 이루지 못하는 귀농귀촌자들이 많은데, 기계 장비, 이런 기계 장비, 자동화 장비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농귀촌해서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계화, 자동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품이 있기 때문에 이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어야 귀농을 하신다 하는 점, 여러분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가능하시겠는가요? 두 번째는요, 자연을 사랑한다. 동물, 식물, 생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동물, 생물 좋은 건 좋죠. 반려견 또는 야옹이, 그야말로 페팸으로서의 그런 동물,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물들도 뭐 꽃이나 이름 없는 풀들을 보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뱀이라든지 쥐라든지 아니면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견뎌내셔야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덩치는 크지만 벌레는요 그렇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는 귀농귀촌을 한다 그러면 이 벌레 때문에, 제가 군생활하면서 과거에 야외에서 훈련하면서 겪었던 그 모기와 그리고 벌레들과의 사투, 하여간 여러분께서 동물, 생물, 식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 중에서도요 극히 조금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견뎌낼 자신이 있는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단순 작업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건강과 체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요, 그리고 체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요, 이 단순 작업은 힘들거든요. 우리가 막노동이라 그러죠. 공사판에서는 노가다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 막노동이라는 것들도, 막노동도 견뎌내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 단순 노동은 견뎌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거든요. 이게 정말 한번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요, 안 쓰던 근육, 그것도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노동을 한번 해보시면요, 바로 그 다음날 탈이 납니다. 그 정도를 견뎌낼 수 있는 이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체력과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질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과 벗삼아 귀농귀촌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귀농귀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과 사귀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전하시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귀고 어울리는데 힘들어 하신다 라면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우리 도시에서는 살아갈 때 직장에서만 마주치지 않으면, 길가에 다니면서 사람 마주치는 일들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서로 부딪혀야 될 일이 없는 것이 이제 도시 생활인데요. 농촌 생활은 오히려 봤던 사람을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한 조직 내에, 그러니까 한 마을 내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이 사회성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그야말로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싫고 그냥 혼자 또는 자연과 벗삼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귀농귀촌을 하셨던 분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과의 그들만의 커뮤니티, 그들만의 마을 공동체, 이런 데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인간형이냐, 나는 그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잘 사귀었다 칩시다. 그래도 내 성향이 개인적인 성향이냐, 그러니까 내가 내 일들은 내 스스로 해내고 혼자서 하는 것이 좋지, 여럿이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자, 혼자보다 여럿이 일하는 것에 더 보람을 느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십니까? 자, 또 하나, 야외에서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들이 좋다. 정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동적인 적극적인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보면요, 정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고요하게 명상을 하고 사색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복잡한 도시에서 떠나서 정말 귀농 귀촌이 마치 해방구인 것처럼 이렇게 탈출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귀농 귀촌은 절대 탈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활동성,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적인 성향보다는 나는 적극적이고 동적인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귀농 귀촌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귀농 귀촌 처음 며칠은요 견딜 수 있지만요, 이것을 인생 후반에 내가 귀농 귀촌으로 해서 인생 후반전으로 이렇게 삼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체력, 자신 있습니까? 동식물, 생물, 심지어 벌레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나요?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묵묵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셨나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 자, 자신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하는 일보다는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더 좋아한다. 그것이 훨씬 더 흥미롭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시나요? 나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보다요, 야외에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나에게 적성에 맞다. 자, 여러분은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물론 귀농 귀촌을 준비할 때요, 뭐 다른 부분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이 적성에 맞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또는 뭐 일을 하다가요, 뭐 그만두고 싶을 때 왜 그만두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성에 맞지 않아서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성에 맞느냐, 자,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지요? 몇 가지나 맞는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혹시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고 있다면, 자, 오늘 6가지를 한번 보고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고 나는 정말 귀농, 귀촌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도전을 하십시오. 만약에 여기에서 몇 가지가 부족하다 한다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길러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귀농 귀촌 한다는 것이 닥치고 준비하신다면요, 그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40대 후반이나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어요. 정말 행복한 귀농 귀촌, 행복한 은퇴, 또 행복한 노후 준비, 행복한 인생 후반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이제 노년을 준비하거나 은퇴를 준비하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